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큰 시장 모멘텀은 없었던 가운데 종목 장세가 펼쳐졌던 어제, 그중 연일 강한 섹터가 있죠. 원전 헤드라인 짚어보겠습니다. 탈원전 3년 독일도 변심, 두산에너빌리티 12년 만에 최고가입니다. 어제 시장을 잠깐 복귀해보면요. 종목 장세 속에서 시선은 전력 그리고 에너지주로 향했습니다. AI로 인한 전력 부족과 수출 모멘텀의 전력 설비주들이 강했고요. 풍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 재개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들도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갔던 어제였는데요. 이 중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세가 눈에 띄죠. 현재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느새 주가는 37,200원 선까지 올라 무려 12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어제 상승 촉매로 작용한 건 대신증권의 두산에너빌리티의 기관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 후기로 여기서 주목한 건 가스터빈인데요. 지멘스 등 글로벌 3사의 수주가 이미 꽉 차 이후 수주는 두산에너빌리티로 향할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 관련해서 가스터빈 및 SMR 증설 검토도 하고 있다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덧붙이기도 했죠. 자, 이렇듯 원전주들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 업황 체크포인트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는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정책 등 일부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이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미리 보기, 즉 남은 모멘텀 점검해보면요. 안정적 발전원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글로벌 정책 선회 등 원전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시해야 할 이슈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흐름, 하반기 미리 보기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죠.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을 좀 인용해보면요. 데이터 센터 용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22% 성장, 특히 그래프의 파란색, 즉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가 가파른 성장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은요, 뻔하지만 여전히 매우 뜨겁고 앞으로도 더욱 뜨거워질 데이터 센터 효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 모두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는 열려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활용도 병행이 되겠지만 발전 특성상 주 전력원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커지는 수요, 이에 따른 전력 부족, 이런 현상 속에서 탈원전,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는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유럽 국가들로부터 관련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제는 그간 강경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오던 독일과 관련해서 독일 총리가 원자력은 친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프랑스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편견 없이 원전을 보겠다는 내용의 글을 프랑스 일간지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원전 정책 선회 및 가속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원전 부활을 선언, 원전 르네사스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원전 발전량을 확대하고 또 신규 원자료 허가 단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이런 글로벌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수혜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제한된 약 400여 개의 글로벌 원전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이 중 43%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했고요. 경쟁국, 그중 기존 강국인 미국과 프랑스는 비용과 건설 기간이 늘어난 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주시해야 할 단기 이슈도 남아있죠. 어제 체코 전력당국이 체코 법원의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원전주 강세로도 이어진 바 있는데요. 체코 전력당국은요, 상급심에서 가처분 무효 결정이 나오면 곧장 계약 서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권가에선 보시듯이 체코 원전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이 단기 이슈가 최종 계약 서명으로 이어진다면 원전주들은 또 한 번 상승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죠. 그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쉬어가기는 언제든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단기 모멘텀, 그리고 앞서 짚어본 하반기 모멘텀들이 중기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장마감 후에 나온 공시 체크해 보시죠. 국내 대표적인 위성 개발 업체 중 하나죠. AP 위성이 어제 552억 원 규모의 위성통신 단말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동안은 인공위성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인공위성 시장의 진행률이 빨라지면서 천리안 위성 사업에 동참하는 등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원래 주력 캐시카우였던 위성통신 단말기를 아랍에미리트에 공급합니다. 기업 이름은 투라야인데요. AP위성은 최근 3년간 투라야와 동종 계약을 여러 번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 매출액의 8.8%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11월 15일까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 SK 이터닉스는 주식회사 솔라닉스 2호에 829억 원 규모의 자산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양도 목적은 태양광 발전 지원 금융구조 교조화를 통해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자산 총액의 11%를 차지하는 구조고요. 양도 기준일은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공시와 더불어 장마감 직전인 오후 3시 29분에 내놓은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솔라닉스 2호에 248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여금은 SK 이터닉스 자기 자본 대비 10.27%입니다. 대여 기간은 총 27년으로 꽤 깁니다. 이번 양도와 대여 공시를 두고 시장에서는 태양광 사업 확대와 수익 기반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후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나온 장 마감 이후 공시 두 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앞서 짚어본 공시 중에 AP 위성 공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위성이 5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 금액 자체는 좀 크지 않지만 최근 매출액의 8.8%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주요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위성 통신 단말기를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타깃으로 한 휴대용 위성 단말기인데 투라야라는 통신사 등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계약이 된 게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계약을 해오면서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왔던 거고, 우리가 사실 위성 통신 단말기 하면은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스타링크, 그러니까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하는 다른 어떤 뭐 이 위성 통신 시스템과 좀 연관을 지으면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성 통신 단말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성 인터넷 단말기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있으면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말하는 거고, 위성 통신 단말기 같은 경우는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휴대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런 휴대폰이 아니라 따로 위성 인터넷과 바로 연결되는 휴대폰인데, 그 휴대폰 단말기를 AP 위성이 투라야를 통해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발성인 어떤 계약보다는 구조적인 어떤 파트너십의 연속성을 좀 시사하는 부분이고, 2003년부터 꾸준하게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존 거래를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파트너십 좀 더 공고히 되고 강화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중동 외에 또 뭐 다른 어떤 사막 지역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충분히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종목을 좀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소형 위성 사업 같은 신사업 수주 확대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하락한 상태에서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살짝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긴 호흡으로 좀 봐주셨으면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AP 위성 공시 함께 체크해봤고요. 전일 시간을 거래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관련해서 랩지노믹스 주목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중국이나 홍콩 이쪽으로만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사실은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그제 조금 많이 올랐고, 어제 장중에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시간에서 대부분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요 진단업체가 계속해서 주가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무관한 사업 포트폴리오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짓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제는 코로나 그 진단키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지우고 본업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성장을 가지고 회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중간중간 자꾸 이제 이 코로나라든지 다른 어떤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든지 생기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하는 거 아니냐, 좋아지는 거 아니냐, 또 이게 이 부분들이 새로운 감염증들을 확산해가지고 또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또 들썩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테마성으로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이제 회사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렇게 엮어주면 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사실은 뭐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입 또는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만 뭐 코로나 이후에 5년 만에 1급 법정 감염병 지정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직접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산되는 부분들, 국내에서 확산되는 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 홍콩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계속해서 뭐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와 니파 바이러스 이 부분으로 종목을 좀 엮어서 접근하시는 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랩지로믹스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보시게 되면 클리아랩을 기반으로 해서 LDT 전략으로 이제 미국 진단 시장을 좀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진단을 병원에서 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다 맡깁니다. 이제 그게 클리아랩인데 사실은 미국의 어떤 동부의 QDX, 서부의 IMD라는 클리아랩을 인수를 해가지고 향후에 한 2개 정도를 더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랩 관련 사업을, 진단 서비스 사업을 미국에서 좀 시작할 예정인데 당장에는 1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작년 3분기, 4분기 좀 기대를 하고 올해 1분기 실적도 기대를 했지만 아직은 뭐 적자에서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반기로 갈수록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랩 관련해서, 클리아 랩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어떤 가시성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그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에 이 진단키트 관련된 쪽으로 너무 테마로 엮어서 보시는 거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업을 좀 더 주목해보자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들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1.66% 강세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재건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시 휴전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도 진행될 것이라 밝힌 건데요. 푸틴 대통령 또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정과 관련된 각서를 보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대했던 휴전 돌파구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 점 주목해 볼 만한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요구에서 멀어졌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를 강조한 것 자체가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라는 혹평을 내놨고요. 영국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평화 계획을 포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장 태양광 에너지 섹터 0.45% 약세 보였는데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7.4%, 한화솔루션은 6.66% 약세 보였습니다. 섹터 전반의 하락세를 이끈 건 역시나 미국에서 날라온 소식이었는데요.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IRA 세액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기존 세액공제 법안은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앞당기도록 했는데 이를 다시 2028년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건데요. 비단 태양광 에너지 섹터뿐만 아니라 IRA 세액공제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 업체들 전반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전지주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주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소식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이슈 두 가지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 재건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과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쭉 따라가 보면 반복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계속해서 냉운탕을 오가고 있다 보니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상황. 실제로 휴전이 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들 옥석 가려주시죠. 일단 뭐 트럼프가 즉시 시작이라는 적극적인 스탠스를 좀 보였습니다. 사실 그 이제 재건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좀 지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재가 나왔다가 종전을 한다 했다, 휴전을 한다 했다, 또 안 됐다가 된다 했다, 안 된다 했다, 또 협상을 한다 했다, 안 됐다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는 어찌 보면은 사실은 우하향으로 좀 자리를 잡아버리는 듯한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는 즉시 시작이라는 적극적 스탠스를 보였지만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휴전을 각서 체결 이유라는 조건부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행 속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너무 급하게 좀 들이밀면 좀 다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쪽은 협상의 틀은 환영은 하지만 협의 내용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당장에 내일 휴전하고 종전하고 전쟁 끝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도 계속해서 협상을 하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재건주들 테마성으로 엮여 있는 것들, 급등하는 것들 막 쫓아가시다가 또 한 번 빠지면 크게 다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목 몇 면을 좀 들여다보면 뉴스가 나온 이후에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휴전이나 종전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이 종목들의 배타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협상이 끝난 이후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정부의 본격적인 어떤 경제 정책이 좀 시작되고 그에 대한 수주가 이어질 때는 최근 움직임으로만 본다면 HD 현대건설기계나 인프라코어, 대동이라든지 TIM 같은 종목들이 모양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픽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IRA 세액공제를 계획보다 더 빠르게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어제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축소가 된다,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은 하원에서는 사실은 얘기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원 표결은 8월, 9월경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원 쪽에서는 이미 이 기간 자체를 축소한다는 쪽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악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심하게 좀 급락을 했었고 당분간 그 이슈가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기 전에는 정책 우려 소식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횡보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더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업종은 조금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풍력과 같은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제 사실은 풍력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동시에 태양광 2차 전지와 함께 빠졌습니다만 CS윈드라든지 동국 SNC, SK, 이터넉스 같은 종목들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하반기에 대규모 발주를 할 예정인데 유럽 최대 규모로 9기가와트에서 한 10기가와트 정도 발주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하반기에 대규모 발주가 전망이 돼 있습니다. 물론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북미 쪽 매출 비중이 유럽보다는 크긴 합니다만 유럽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도 좀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원전 역시도 독일의 어떤 탈원전 반대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입김이 좀 강해지면서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원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2차 전지는 살짝 조금 더디게 갈 것 같고 이 풍력 발전 시장과 그다음에 원전 시장은 우리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시장에서는 우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BH 이 종목들은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